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입니다. 사회적 경제 매칭데이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작년에 그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매칭데이를 상반기, 하반기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서는 그 직원들의 인식 교육하고 이제 겸해서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그 매칭데이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업들 홍보 부스 20여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산하기관 그리고 이제 우체국이라든가 외부 기관까지 해가지고 30여 개 이제 부스가 차려졌고 2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날 이제 상담 건수는 한 3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회적 기업도 자기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그 공공기관의 이제 구매 담당자들도 사회적 제품 경제 제품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구매해야겠구나. 그리고 실제 그 상담을 통해서 올해 실제 구매로 또 이루어진 건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실제 판매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정량적인 수치, 판매 실적이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칭되고 판매 실적까지도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행사 추진 실적을 받아보았는데요. 각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시민분들의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공동체들의 활동 그리고 참여가 좀 매번 같은 공동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들 횟수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나 공동체들이 목표치를 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의욕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활동성 역시 확산되는 것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개선 상황들 있습니까? 전에 좀 그 운영에 좀 문제 있던 부분들이 자체 이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그 밀려 있던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복무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발생되는 사안들이 없었던가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또 이제 회계 전담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충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충원되는 사안은 알고 있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용역 관련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별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속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의 변동 사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는 추진 사업들도 함께 고민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과 모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대학 관련해서
그 현재 그 협의체 인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협의체당 몇 명인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75페이지에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중에 행사 운영 예산이 45% 이상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22년 하반기 5개 협의체에서 23년 하반기 2개 협의체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23년도 상반기 수료 인원을 보면 26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도시대생 대학을 이제 그 분기별 상하반기에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협의체에서 거의 이제 도시대생 대학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 도시대생 대학을 많이 수료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도시대생 수료가 450명 정도 수료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저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월 달에 5월 말에 도시대행대학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19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대행대학을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도시재생 사업이라서 그 하반기가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그 권역별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어서 사업 취지 자체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수요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접근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에 대한 내용이 제일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도시재생 대학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시민분들? 저희들이 도시대행대학 그 졸업 때나 이렇게 보면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저희들이 그 홍보도 우리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 시 게시판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도시대생대학이라는 그 어떤 취지에 걸맞지 않게 사람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실제 졸업생들이 활동한다거나 하는 그런 통계나 활동성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러고 또 저희들이 도시대생대학 그 운영하고 이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공모 사업 하거나 이럴 때 그게 다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대생도 운영하고 거기에 또 따르는 그 실습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하고 다 그 근거가 다 남아 있어야지 그것도 다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재생 사이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재생 사이트 지금 현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포털을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접근하기 쉽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도시재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개선점을 고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한 자료들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재생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도시재생대학 관련한 자료들 조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시과 역시 이어서 CCTV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설치 부서와 관리 부서가 관리 운영 부서가 모두 상이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다른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단면적으로 일부 구역에 설치된 그 CCTV 중에서 스마트폴과 접목해갖고 도시 데이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폴입니다. 타입별로 장치 목록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A타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역 통복시장 그리고 저희 송탄 우리 평택시 의회 앞이죠. 횡단보도 맞은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 있는 저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이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비상벨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현황, 저 LED 표지, 모니터가 저희 보통 사람의 키보다 좀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저 높이가 맞는 것인지 관리를 위해서 저렇게 높게 설치한 것인지 좀 고민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그리고 비상벨 앞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저 이동식 우리 싱싱이라고 하나요? 네, 저것들이 이렇게 거치가 되어 있으니까는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고민은 일단 듭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 스마트폰 기능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요. 저 지금 스마트폴이 지금 그 CCTV가 지금 단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사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전에 그 저희 그 인공지능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면으로 설치합니다. 예전에는 단면 저 원형으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냥 원형- 간단하게 CCTV. 예. 네, 그게 이제 방범형이죠. 원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가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 원형으로 설치돼서 이 속 안에서 CCTV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방범형 CCTV 예. 그리고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상황.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네. CCTV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갖고 저거를 하다 보니까 사각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CCTV 여기를 하다가 보면 이쪽으로 돌아가서 그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위에 지금 이제 1번 저 위에 보면은 CCTV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각으로 지금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각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네 개를 한 꼴에 네 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많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한 가지씩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 기능밖에 없습니까? 저 스마트폰은? 아니 저희는 네. 저희는 그렇죠. 이제 네. CCTV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네. 그러는 거 이제 저희들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거는 이제 환경 쪽에서 모르시는 하기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 그거 관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벨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상벨에는 이제 비상시에 안심벨. 이제 안심벨. 예, 비상시에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그 횡단보도에 아무래도 빨리 이게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벨이. 근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심백 같은 경우는 그 위급시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너무 높이 있어도 또 문제가 되고 너무 낮이 있어도 또 문제가 되고 저 그래서 위치는 딱 적절합니다. 위치가 네. 거기 위치입니다. 근데 저거를 저렇게 이제 그 지금 다른 어떤 예. 그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대 이런 저런 게 거기에 이제 일단 있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이것은 다른 우리 평택시 관내 다른 지역에 설치된 스마트 폴이라고 하시는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다른 기능을 가진 방범용 CCTV와 신호 가속 CCTV입니다. 물론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예시로 첨부를 했는데요. 방범용 CCTV는 장소에 따라서 건설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 가속 카메라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설치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이 있고 모두 관리 운영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서를 모두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구로구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해왔습니다. 구로구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가 첫 행감 때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앱을. 밑에 보면 보호자 설정의 류정화 보이시죠? 스마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론 앱이긴 한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앱을 깔고 가면 횡단보도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화면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한테 카톡이 갑니다. 이 어린이가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화면이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부모님한테 알림이 또 가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참고를 하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예산과 현재 구축된 통신망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 평택시가 아직 무리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평택시가 이제 권역별로 가이드라인이 없고 굉장히 다 각기 다른 모습의 CCTV 방범 이런 CCTV라든지 통합적인 어떤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것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지금 현재 이 통합 스마트폴을 구로구에서는 스마트 도시과에서 통합 관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조직도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제 화면이 좀 그런데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국비 매칭 사업으로 총 240억이 좀 넘는 민간 투자비까지 하면 강소형 스마트 도시 사업 주관 부서로서 그리고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처음 공모 사업을 받아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둥글게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난해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 따로 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저희 상임위에 별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평택시 주요 부서와 많은 협력 소통이 필요한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장선 시장님 그리고 그린 스마트 도시로서의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공약과 연결이 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있으셔서 공모해 온 것입니까? 라고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 때도 매번 질의를 드렸었고요. 우리 스마트 도시과가 명칭은 스마트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각 팀별로 소관 업무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크. 네, 우리 팀이 7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스마트 도시 계획팀이 있고요, 도시 재생 1팀이 있고요, 도시 재생 2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정비팀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팀이 있고요, 영상병보 사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스마트 그 공모 사업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 도시과인데 스마트 팀은 한 팀이 도시팀은 한 팀이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강소형 스마트 도시에 관련한 사업 연관 부서들과의 그 TF 회의 얼마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네. 달부터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체 그 지금 그 4개 업체가 지금 관련이 됩니다. 그 업체가 지금 유이동 의원님이실 예전에 유이동 의원실 그 4층에 거기가 저희들이 그 기초센터 회의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기초센터를 우리 스마트 도시과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 물론 뭐 사업 용역 건물 유지 관리나 이런 비는 거기 팀에 용역하면서 냅니다만 거기서 지금 전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월 말씀드렸습니다. 몇 회, 얼마나 근데- 몇 회 하시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별도로? 하도 많이 개최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왜냐하면 충분하다고 계속 생각하십니까? 용역할 때 계속 이거를 한 번에 전체를 한다기보다요. 필요하면 계속 용역사에서 계속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태라고 이렇게 딱 감정짓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공모사업 받아온 이후로 회의 개최하신 각 부서별로 해서 개최 실적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충분하다. 저는 사업이 이제 어차피 용역을 6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6월 말까지 용역을 하면서 각 실과소 전체 의견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유지 관리는 그쪽 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 관리를 거기 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영상정보시설팀에서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행 소홀히 못한 점이 있고 생태하천과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공사에 관련해서 생태하천과 관련한 부분 2건, 3건, 4건 있고요. 도시재생 1팀에서도 계약 관련한 건들 있고 그 밖에도 다른 부서에 관련한 것들, 이 사업 관련한 것들이 여러 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스마트 도시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미진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화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평택시가 아니라 다른 미래첨단 산업과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밑에 미래첨단 산업과 있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우리 평택시 현안
보면 스마트 도시과 밑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네, 부서 업무 다 나와 있고요. 설명해 주신 대로 도시철도과까지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군포시입니다. 인구는 우리의 절반 정도 가량이고 세입은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도시주택국 산하의 도시개발과 안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도시개발과 안에 스마트 정보과가 있고요. 스마트 도시과 안에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진흥정보과, 스마트 도시 인증제 관리, 통계조사 업무,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비롯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까지, 그리고 정보 운영팀, 웹하드 세월 행정 관련 메신저, 그리고 통신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업무들 청사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한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역세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 업무도 도시개발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 사업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와 세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도시재생 사업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시흥시를 봤습니다. 시흥시 인구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도시주택국 아래 스마트 도시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팀이 있는데 스마트 도시과 업무 총괄 해서 스마트 도시계획 업무 추진, 공동 업무 메타버스 운영, 스마트 도시 홍보 및 혁신 기술 기반, 스마트 도시 인증 추진, 시흥형 스마트폴 표준 모델, 화면이 안 나와. 네, 도시정보 통합센터팀 해서 방범 CCTV 관련 시설 보안, 공유재산 관리, 도시정보 통합센터 우리 관제사업소의 역할을 여기서 같이 하고 있죠. 영상정보팀, 방범 CCTV 구축, 영상 반출 시스템, 그리고 이거는 평택시. 그리고 모니터링단이 이 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전에 그 질의 드렸던 강소형 스마트 시지 정도의 사업이면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의 총괄 운영이나 스마트 도시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거나 강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지금 이 팀 정도로 평택시 스마트 도시계획 2023에서 2027 분명히 수립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엄두가 나십니까? 국장님. 예, 이제 전담팀이 한 군데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광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자체도 사실 엄두가 안 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용역사에다가 맡겨놓고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20억짜리의 사업을 하기에도 사실은 버거운 내용이 아닙니까? 말씀하신 부분 이제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 감독하고 이제 중심을 잡아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조직 구성이나 편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 구성입니까? 이제 저희 이제 미래도시 전략국 자체가 이제 한시 목적으로 한시 국으로 지금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교구의 목적에 맞게 그때 편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 기능적으로 불합되는 면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뭐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직 진단 그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식기구로 갈 거면 기능 재분배는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스마트 도시나 이 부분이 사실은 도시국하고 업무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철도는 또 교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기능적으로는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데이터가 있는지를 제가 사전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 빅데이터 팀이 또 있길래 질의 드렸더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통계청에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빅데이터 팀에서 하는 거는지 말 그대로 빅데이터 분석하고 예. 요걸 또 제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될 것 같고요. 도시 데이터라고 하시면 아마 종류는 꽤 있을 겁니다. 도시에 대한 뭐 건물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도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데이터들. 통계청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은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달리 보는데요. 각각의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금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 시스템이 다 있고 관련 데이터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지리정보 데이터 말고 예, 지리정보 네. 데이터에 통합된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또 이제 더 구축한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상 정보 같은 경우도 매년 업데이트해서 또 관리를 그건 알고 하고 있고요. 있고. 항공 예. 관련된 건 알고 있고 예. 그렇죠. 그것 외에 스마트 도시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유동인구 관련 우리 그 현재 스마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더니 없답니다. 그 답변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유동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만 탁 찍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은 현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스마트 데이터를 도시로서 수집해야 할 돼. 수 있는 것들, 어떤 도시 데이터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 그 통계청에 제출하는 것들 말고, 그리고 항공, 그리고 도시 그 지리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닌 그 밖에 스마트 도시로서 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라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렵겠구나. 우리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어렵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에 올라와 있는 것들,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관련한 그런 정보는 이미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크게 유용하게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다들 하고 있는데 물론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세웠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 현재 스마트 도시로서의 활용 가치가 언제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사업부터 따와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저희가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있으니 먼저 따와놓고 보자.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좀 잘해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현재 조직 진단 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됩니까 이거? 예, 그건 저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예. 용역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논의를 좀 해주시고 그 제시할 것들을 좀 제시를 해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좀 같이 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것도 제시를 좀 해주셔서 최선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까 최준구 의원님 말씀하셨던 시정 연구원의 필요성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아까 미래 전략 말씀하셨죠. 다른 이름은 다른 혁신연구원 그런
그것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을 하는 것이 이게 집행부가 고민하는 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의원님들이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용역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잘만 해낸다면 그 환경과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그 당연히 필요하고 소중한 사업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그렇지만 그 국비 110억, 110억은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좀 열심히 했는데 괜히 뭐 용역사라든지 업체만 좋은 일 시켰다라고 엄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오히려 작게 나누어져서 각각의 마을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좀 와닿게 쓰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제 과장님들이 국과장님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의 그런 조직 편성 계획 물론 용역 끝나기 전에 나오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려본다면 좀 미리 공유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소형 스마트 도시 사업의 계속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 도시과에서 총괄 부서로서 책임지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정보 처리과, 도시계획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모든 총괄을 또 하고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간 부서장님들과 TF 구성해서 그 계획과 진행 상황을 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각종 평택시 도시 데이터 수집해서 행정에 반영할 계획까지도 별도로 작성을 좀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올해 세워 주셔서 1억 2,6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되면 아마 우리 과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 전체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도시 원래 이제 공모했을 때 공모가 이제 작년에 이제 최초에 시작한 건데 사실은 경제가 이렇게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이렇게 적을 줄은 그때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생각을 했었다면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또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견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은 인원이나마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 전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다라고 하기엔 도시재생도 뭐 좋은 성과다라고 큰 소로 하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네,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또 도시재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보니까 각각의 뭐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국장님 많이 잘 챙겨주셔서 스마트 도시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하나하나 좀 챙기겠습니다. 도시재생 조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장들하고 그 용역사에서 다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해서 좀 갖추어 나가고요. 그다음에 강소영 이 부분도 기왕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체감할 수 있는 좀 어떤 성과가 나게 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이 안전한 것인지 그런 관수로에 들어가는 부분들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환경 부분에 적합한 것인지 그 나무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정말 하나하나 다 면밀히 검토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트병 관련한 부분들도 정말 면밀히 검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담당 과장이 얘기했지만 개별 접촉도 하지만은 실시 설계 끝나고 나면 실행 과정에서는 주기적으로 그 회의를 해서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회의 자료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강소영 도시 그거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원칙적인 그 용역 행거에선 변함이 없다는데 지금 조금씩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34페이지 드림테크 일반 산업단지 있어요. 이게 지금 제2 공고는 24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아직 준공은 났나요? 109는 21년도 12월에 네. 났고요. 예, 나머지 면적이 좀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18,000평 정도 되고 물류 일부 한 블럭, 지원 시설 두 블럭 정도가 그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경기도에서 이제 도로 그 앞에 있는 네.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교통 영향 평가를 조금 더 다시 받으라고 해서 네. 좀 저희 6월 17일까지는 보안 사항을 다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예상 요 자료 낼 때만 해도 6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네. 좀 보안 사항이 발생해서 하반기에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 이제 문제점에서 보면 109 일단 예, 예. 부분적으로 등기 전 진행 중 향후 조선원가 상승분의 추가 납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109, 209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준공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 입주한 기업들이 100%이다 보니까 네. 입주 기업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고 입주 기업들이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그 브릿지 대출이라는 좀 고가의 대출을 네네.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을 해드려야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렇죠. 대출을 전환하거든요. 저렴한 이자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109를 먼저 부분 준공을 해드렸는데요. 네. 209 부분은 이제 그쪽 완료가 되지 않은 지원시설 용지, 그다음에 물류 용지, 그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남겨두다 보니 전반적인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그 조성 원가를 다 재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결산하면서 그랬을 때 이거를 당초 계약서에는 네. 분양 계약할 때 조성 원가를 재산정해서 최종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변경될 수 있다고 예, 예. 썼어 쓰기는. 그렇죠. 예, 계약서에 써 있는데 이제 먼저 부분 준공이 나고 나서 나중에 난 것 때문에 지연되는 돈은 내가 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 음. 예, 근데 뭐 시기가 좀 자꾸 늦어져서 그렇긴 한데요. 큰 금액 차이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저희가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 중이 잠깐 중단시켜 놓긴 했는데요. 재산정을 해서 그 업체가 해갖고 온 산정 금액이 맞는지를 또 검토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미리 계약서 써놓은 게 있어야 다행이에요. 그렇지 예, 않으면 맞습니다. 예, 예. 일단 다 한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다니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서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진이 3 일반 산업단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이 3 일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네. 입주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데 네. 사업 시행자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네. 약속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주자 택지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고요. 네. 이주자 택지 면적을 확정하면서 조율되는 부분에 이제 이주자 택지 그 1가구당 어느 정도 면적씩을 해야 되는데 네. 5가구가 누락됐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지원시설 용지가 네.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양해서 요걸 갚아야 되는데 나머지 금액들을 또 추산한 결과는 조금 사실 900억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입주한 기업들이 똑같이 드림테크처럼 부분 준공 우리 빨리 해달라.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리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하고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좀 산지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산림 지역에 그 산림법에 좀 위반되게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은 산림을 어떻게 깎아내고 정리를 할 건지를 설계를 먼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시공을 해놓고서 협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 쪽에서 이건 법적으로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이걸 포함해서는 부분 종공을 해줄 수 없다.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최대한 기업들의 편의를 봐드리고 짧은 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지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단 받아보고 추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단돌이 하면서 지원시설도 빨리 분양할 수 있게 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그 면적으로 해서 부분 조공을 좀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먼저 선호를 하고 나서 했으면 될 거를 왜 미리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요. 도시공사가 20% 지분이 있긴 한데 네. 사업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분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못 다루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자기 20%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신경을 써야지. 20%밖에 안 되니 니네 알아서 하면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도시공사가 같이 저희 대책회의를 계속하면서 도시공사가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자료 감사도 그렇죠. 하고 해야죠. 문제점이 있는 건 없는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상 이행되는 부분들을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의 매주 경기도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5개가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응?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시공사가 일단 자기 들어갔으면 관리 좀 잘 하라는 거세요. 응?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스마트 도시과에서 안전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안전 커뮤니티 조성 그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162페이지. 133억에서 지금 얼마를 지출하셨어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커뮤니티가 뭐냐? 국비 있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고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서 국비 180억에 시비 160억가 들어갔어요. 340억 정도. 거기서 이제 23년부터 23년도께 130억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지금 지출이 거의 다 됐죠? 그 2억 7,300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지출해 줬어요? 땅값 빼고 건물값만? 전체 지금 343억입니다. 전체 비용이.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작년까지 네. 지출한 금액은 요거는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니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집 건물값만 제가 물어보잖아요. 건물값만 거기서 예. 얼마를 지출해 줬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요게 감정 커미티가 음. 토지는 기 사업 그러니까 이 지금 커미티 광장 조성 사업비로 토지를 매수를 한 게 아니고 네네. 기 그 다른 그러면 사업으로 이게 토지를 매수를 343은 했고 지금 건물값이라는 얘기예요? 예, 전체가? 건물하고 공사, 아니, 토목 그러면 공사나 전체 다 거기서 합쳐서 건물값이 얼마가 나갔어요? 처음 지출한 거예요? 130 이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자료를 같습니다. 별도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토지비하고 건축에 들어간 거, 그다음에 토공 들어간 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차별로 계속 나가는 거기 연차별로 때문에 하는데 예, 지금 예.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지금 한 60% 이상 60% 했으면 60%에 맞춰 갔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 예. 아무튼 어떤 문제점이 있던 그 공정률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지출을 많이 했다. 이것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이제 도시공사에 대행 사업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때 이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지출이 된 게 되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공정별로 완료가 돼야지만 집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관계인데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완료라고 보고 준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현장을 보고 온 결과는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지출에 있어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료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그 보면은 신장국제관광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반내백이 그대로 다 왔던데 이 왜 이렇게 됐죠? 네. 네네네. 요거는 도시생사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네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주는데 거기서 임원진이나 이런 거 변경돼서 네네. 거기서 돈을 안 썼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것만이 좋은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쓰라고 독려를 하는데 네. 거기서 돈을 쓰되 이제 지출 준비나 이런 게 다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주민협의체 회원하고 임원진이 바뀌었어요 전체가. 네네. 거기서 특히 또 대표자가 변경 대표자가 윤광우에서 서인우로 이렇게 바뀌면서 네네. 이 금액을 사용을 다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쓸 예산이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세워준 걸 못 썼다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거는 아는데요. 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지출준비서류를 우리가 받아가서 이거를 쓰라고 됐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합니다. 돈을 억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때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서 협의체 써라 운영 써라 하면서까지 줄 이유는 없어요. 맞습니다. 협의체 운영하면서 회의하고 뭐 이러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다과나 뭐 이런 거를 또 쓰고 하는데 협의체가 이제 일부 임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네, 그래서 그런 사용을 일이 못한 거라. 벌어졌냐 하는 원인을 파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을 줘도 못 쓸 때는. 그 다음에 246페이지 그 철도 유부지 활용 방안은 잘 용역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네. 저희가 이제 그 관내 철도 총 연장이 93.3km입니다. 네네. 그래서 유유부지는 다 조사가 끝났고요. 네네. 현재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좀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중간 보고회 한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그 설명회를 한번 거칠 겁니다. 그리고 네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재원 확보 계획을 세울 거고 네네. 내년도 이제 철도공단에 네.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추진 사항은 저희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때 계속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말씀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소통을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평택 지자용 복합 환승센터 구축 아까 우리 최준건님 뭐 유정아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UM 항로 검토 용역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회랑 검토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항로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지제역에 네. 그 UAM을 처음에 논다 이제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UAM을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장기 과제로 좀 밀어놔야 되고요. 밀어놓는데 이거에 대한 회랑 검토도 없이 저희가 이제 그 UAM을 계획 설계하는 할 수는 거예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회랑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반영을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당연하지. 기본은 해당이 돼야 뭐 네, 네, 설치를 맞습니다. 하든 예. 말든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조감대는 멋지게 그려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아, 저희가 이제 그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공항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네. 거기에 착륙을 하고 거기서 일부 뭐 이제 연료나 이제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될지 뭐가 될지는 이제 향후에 정해질 문제라 네네. 그거는 일단은 설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제역에다가요. 하긴 한다. 네, 하고 이제 지금 당장 띄울 수 없으니까 그 역사를 이용하는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활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UAM이 이제 좀 더 발전되고 이제 입증이 되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버티포트를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일단 잘 살피셔서 촘촘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어제 뉴스에는 보면 헬기 택시가 뜰 거라고 이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인천 뭐 이렇게 몇 개 노선이 있던데 이제 이러다 보면 유엔도 뜨긴 뜨겠죠. 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제역 그쪽에 UM을 띄울 수가 있는지 또 일단 회랑이 돼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든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촘촘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커뮤니티 광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 건축물에서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어쨌든 그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이단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 그러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그러나 더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거 지금 6월 달에 원래 지금 중국 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 병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철도과는 저희가 지금 그 SRT 기지창 관련해서
네, 정부 측과에 뭐 이렇게 뭔가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금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 기지창 전체에 대한 뭐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지하화에 대한 의견을 지금 의회에서 촉구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문구가 정리가 돼야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지하화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이제 뭐 이게 공론화 되기 전서부터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만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지역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네, 신대동 네, 이쪽은 철로를 지하로 해달라. 그렇죠. 이게 이제 주 쟁점 사항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고덕은 조금 의견이 좀 나뉘긴 하지만 네, 고덕 주민들은 위치를 좀 바꿔달라. 네네. 그게 이제 위치를 바꿔달라는 게 뭐 딴 데로 옮겨달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고속철도 옆으로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소형 구조물이 아니라 저희가 네. 이제 기지창이 좀 길거든요. 100m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진이천 쪽으로 좀 옮겨서 하면 앞쪽에 있는 농지들은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좀 옮겨달라. 그리고 거기 하천 쪽에 좀 남는 토지는 매수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달라. 이게 이제 주 쟁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국토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쟁점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부수적으로 그냥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평택시 전체를 보면 노선은 지하화, 그 다음에 기지창은 좀 위치를 변경해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기지창도 지하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지창을 지하화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덕에서 일부.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지창이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다. 필요하면 현재 있는 기지창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가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위에 현대적인 건물로 짓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해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화로 들어가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화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좀 제한적입니다. 이제 그 예타를 받았던 금액이 얘네들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 이내에서 이제 변동되는 것들은 예타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국토부에 얘기하는 거는 1,500억 정도면 선로를 지하화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 정도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면,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민 편의시설을 뭐 많이 해달라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공원 좀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지창에서 별도로 이제 그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좀 해주면 주민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좋다고 하는 있다. 건 아니고. 네네. 아니, 네. 네네. 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제 예. 주민들을 충분히 우리도 설득할 수 있는 그렇죠.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8일 날 네. 이제 네네. 그 공청회를 합니다. 예. 뭐 그거는 이제 그 고덕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죠. 전체 다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 아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소 보일러를 넣겠다는 계획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네. 예, 반영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반영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럼 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국제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점점 많이 계속 밀리고 하니까 이게 지역에서도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3순위 학교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대기 기다리고 있고 한데 이게 신속히 진행되려면 사실은 예산이 지금도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메일로 보내놓고 기다리고 메일 보내고 기다리고 필요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과장님하고 담당자 짐 싸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고 오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경이든 내년도 본 예산이든 좀 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다니게 좀 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메일 하나 보내놓고 그냥 답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이 그 뭐 국장님 말씀에 한시적인 조직이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도 미래전략과는 저희 국제학교나 뭐 사회적 경제나 수소산업이나 우리 미래첨단산업과는 3단의 뭐 브레인시티나 뭐 이런 3단부터 해서 삼성을 포함한 뭐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시고 스마트 도시과도 지금 뭐 도시재생이나 아까 강소영도 이야기 나왔지만 강소영이나 CCTV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도시철도과도 뭐 말할 것도 없죠. GTX 포함한 철도 관련 산업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평택의 미래의 전략이 사실 이 안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평택 미래 전략인데 전략국인데 과인데 정말 평택의 미래가 우리 국만 바라봤을 때 국의 사업들을 쭉 나열했을 때 이 안에 정말 먹거리들이 있고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까 유정화 의원님이 다른 시군과 조직도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다른 도시에서 평택의 미래도시전략국 PPT 딱 띄워서 평택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미래도시전략국에 미래의 먹거리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그 미래도시 전략국이 평택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추가로도 발굴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사내를 선언합니다.